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당이 일으킨 천하대란, 이른바 마가 제국주의, 보호무역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간세폭탄을 마구 두드리면서 막나니 칼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 한국을 최고로 만만한 호구, 지분 케이스 호구로 삼으면서 가혹한 약탈 조건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철 광장 시민항쟁이 승리함으로써 일단 시간은 좀 더 버는 셈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간세폭탄과 방위폭탄을 마구 투하하려는 트럼프 일당의 지변 소나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일당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 돈은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1천만 개나 만들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다. 맞습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000만 해보세요. 딱 500조 나옵니다. 우리는 트럼프 일당에게 3,500억 달러짜리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5천만 원짜리 일자리 1,000만 개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이 5,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를 투자하니까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마술에 홀리면 안 됩니다. EU의 6천억 달러는 EU 전체 GDP에 비하면 3%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일본 GDP의 12%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무려 19.4%, 약 20%에 해당됩니다. 마치 마피아가 제일 약한 상대, 그러나 제일 만만한 상대방에게 유독 가혹하게 약탈해가는 방식과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현대차와 LG 배터리가 합작하여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쇠사슬로 묶이고 발목 수압을 찬 상태로 미국 이민세관당에서 와 있으라고 하네요. 용들에 의해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장 지어주고도 또 돈을 대어주고도 그들에게 마구잡이로 묶여 추방되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트럼프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유린당하는 상황인데도 한국 내 거부 아스팔트 세력들은 미국 길을 흔들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어 대면서 미국을 한명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마피아 방식으로 힘을 합치고 있는 트럼프 핵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안에 쫓겨서 허겁지겁 약탈당하는 만만한 어부짓을 자임하면 안 됩니다. 자주와 국익의 원칙 아래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의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실사구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이철 광장 시민항쟁의 승리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철 광장의 위대한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주권자 국민들이 트럼프 이협저지 투쟁에 앞장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또 일자리주권과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공공정보주권과 안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성호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트럼프 위협 저지의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 여성연대 이은정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은정입니다. 주제! 저는 오늘 동지들께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전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결코 평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와 안보 비용 전가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우리 영토를 벗어나 대만 등지에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구성입니다. 대중국 전초기지와는 한국의 기지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바꾸는 일, 안보비용 전가는 한국의 세금으로 미국의 군사비를 대신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동맹 현대화가 아니라 전쟁 현대화입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한국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타국의 전쟁 피해에 내모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권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미 한 동맹 현대화 요구를 수용해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이한 요구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실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를 믿고 트럼프의 전쟁 동맹 요구에 당당히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관세 협박과 투자 강요의 대상으로 이제는 전쟁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호울좋은 이름으로 한국을 대중국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트럼프 시도에 반드시 막아냅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머니머신이 아니다. 구력동맹 거부한다. 동맹 현대화는 기만이다. 종속동맹 반대한다. 트럼프 방안 반대한다. 전쟁동맹 거부한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전 소비자 가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200원 금액의 외국 투자 방식으로 시작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압박에 맞서서 그 분노를 담아서 구호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피켓을 들고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 거덜난다. 대미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관세 협박, 투자 강요, 한국이 복이냐? 이런 동맹 필요 없다. 네, 이번에는 노 트럼프로 피켓을 바꾸어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냐? 날 강도냐? 트럼프를 규탄한다. 투자 강요, 주권 무시, 트럼프를 규탄한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봉남 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변 회장입니다. 한미 통상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만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8년간 매년 250달러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하는 기간과 금액 모두 너무 과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까지도 현금 투자 비율을 높여가면서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한 내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상 방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관세 완화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맞교환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의 국제통상규범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체결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르면 불공정한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일방적 관세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내에서도 관세 압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순회 항소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국내외 규범들을 다 어겨가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여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국가 재정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야기하는 협상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협상은 반드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무분별한 투자 강요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경제 주권을 부당한 강압에 희생시키는 비합리적 협상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한미 관계는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관세 인상으로 압박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모습은 호혜적 한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투자 강요와 관세 인상 압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재정 부담이 막중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시고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번 한미 협상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며 끝까지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으며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정당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던 한덕수가 제일 먼저 한 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트럼프에게 꼬리 흔들기였습니다. 윤석열 파면 나흘 뒤인 4월 8일 그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28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나의 참모들이 당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더라. 유망한 대통령 후보라고 들었다. 당신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한덕수는 4월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 4월 29일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는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를 갈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우리 모두가 기억하던 것처럼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는 심야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도들이 단 하나라도 성공했더라면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협상은 지금쯤 어떤 모양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던 한덕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관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에 단 한 명도 안 남아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제 미국 고위 당국자라는 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을 빨리 타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고 정부 관료 누군가는 현금 비율 조금 낮추고 지급기한 적당히 늘렸으니 빨리 도장 찍자고 서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80년간 한 번도 거스르지 못한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25% 관세를 감내하면서도 협상에 도장을 찍지 않는 이유는 당당하게 협상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권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우리 모두가 똑똑히 확인한 역사의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내란 세력에 맞서서 우리 모두는 외계인에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다같이 단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고 무방국에게는 더 잔인한 약탈을 강행하려는 트럼프에 맞서서 모두 힘 모아서 싸웁시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주권을 지키는 길에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같은 편에 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진보당은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모두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발언해주신 김시현 상임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국선언문은 최영찬 국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님, 그리고 정영희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님, 김남순 내란청산 사회대기업 강원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님, 이영본 창원진보연합 상임대표님,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 인천넷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미 투자 강요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불정 협상을 중단하고 대미 투자 전면 철회하라. 트럼프의 3,500달러 대미 투자 요구, 한국의 현재의 미래를 수탈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협상단이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이 3,500달러를 선물로 내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로 강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나 동맹 간 동등한 협상이 아니라 백공국의 노골적인 협박과 수탈이다. 트럼프는 무너져가는 미국 경제의 희생을 위해 한국을 쥐어짜내려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강탈을 마무리하면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을 불보듯 뻔하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수탈하는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3,500달러 대미 투자, 국민 1인당 1,000만 원을 갈취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내는 것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0%를 넘는 것으로 이는 국가 생명줄 전체를 내놓으라는 협박이다. LNG 투자 1,000억 달러, 민간 투자 1,500달러 등 모두 합치면 6천억 달러이며 그 규모는 이미 외환 보유고를 초과한다. 분할 투자나 대출, 무대한 통화 사업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땀과 노동의 결실을 미국의 경제위기 구제금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약탈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 파산, 금융 붕괴, 일자리 상실, 경제 파탄으로 가슴 아픈 IMF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굴욕적 수탈 협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위기에 처한 쪽은 미국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은 3.7%, 실업률은 202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안에서는 노킹 시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 다급한 것은 트럼프이다. 트럼프의 대미 투자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국민들의 강력한 시위와 내각 불신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트럼프 투자 강요를 부당한 압박으로 반대하고 있다. 총칼을 앞세워 내란을 예측한 윤석열을 심판하고 끌어내린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트럼프의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당당히 맞서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마저 위협하는 동맹현대화 막아내자. 자국의 부담은 전가하고 한국의 자원을 약화해 가려는 트럼프의 압박은 안보 분야에서도 노골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확장과 한국군의 대중국 압박 독창 요구 등 한국을 대중국 정초기지화하려는 것은 물론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강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국민 혈세를 미국 군사정책을 위해 간파하려는 요구가 전면화된 가운데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합의가
임박하였다.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에 연루시키고 우리 혈세를 패권 전쟁을 위해 강탈하려는 동맹현대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주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자. 트럼프의 부당한 대미 투자 압박과 경제 스파를 막아내고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 항공모함으로 활용하려는 동맹 현대화를 저지해야 한다. 국민 복지, 민생 경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대미 투자 강요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불종 협상을 중단하고 대미 투자 철회하라. 2025년 10월 25일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범시민 대행진 참가자 일동. 네, 마지막으로 구호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소피께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경제 거덜난다.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투자 강요, 주권 무시, 트럼프를 규탄한다. 네, 행진 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야구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싱어게인에 이제 출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펑크 록밴드 타카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아니에요. 두 번 하기로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반밖에 못 받아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JTBC. 수요일 9번. 2호 가수? 네, 2호 가수.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방송국에서. 2호. V.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할 노래는, 보이세요? 그리고 그린데이라는 미국 밴드가 있는데, 저희랑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부시가 집권했을 때, 아빠 부시 말고 아들 부시 집권했을 때, 아메리칸 이디엇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이디엇은 미국말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아메리칸은 바보가 아니라, 나는 아메리칸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쪽도 이제 우리 성향의 그런 가수인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굉장한 밴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제가 이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가사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외국 분들이 이제 가사 틀리니까 비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조금씩 봐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노래가 또 재밌는 게 그 조영남 선생님의 도시의 안녕 노래가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조영남 형님께서는 이거 미국에서 어려운 락밴드들이 내 거 좀 베꼈는데 놔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재산이 1인당 멤버 3명인데 500원이 넘어요. 5,000원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됩니다. 영남이 형보다 막 훨씬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송 거셔도 되고요. 아메리칸 이디언 뭐라고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트럼프 이디언 하니까 이상한 거 같아요. 여러분도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TV에서 만나요.